오늘은 화장품법 제10조 화장품의 기재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오늘 파트는 여러분들이 화장품을 맞춤형 화장품 조직관리사로서 판매를 하실 경우에 가장 이제 대두될 수 있는 표시법, 광고법이나 표시법에 대한 부분이라서 특히 유의해서 보셔야 하고요. 표시 광고 취급에 대한 규정인데 법적인 잘못 표시했을 때 아니면 좀 잘못 광고를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클 수 있기 때문에 꼭 체크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꼭 판매를 하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품을 구입하실 때도 이렇게 표시되어 있구나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조 보시면은 이제 화장품의 기재사항인데요. 우리가 화장품은 1차 포장과 2차 포장이 있었죠. 기본적인 개념은 이미 잡으셨을까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1차 포장은 내용물과 바로 접하는, 흔히 말하는 우리가 튜브 타입이면은 그 안에 있는 내용물과 튜브가 바로 만나죠. 그런 타입이나 아니면은 화장품 크림 타입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이나 아니면 유리 용기에다가 제품이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1차 포장이라고 보시면은 그 튜브나 아니면은 그 크림 용기를 각상자라고 해서 보통 단상자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단상자에 담는 포장을 2차 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는 총일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기재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표시해야 되는데 기준이 있다는 거죠. 다만 내용량이 소량인 화장품의 포장 등 총일형으로 정하는 포장에는 화장품의 명칭, 책임 판매업자 및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상호, 가격, 제조번호, 이거를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명칭 그리고 상호, 가격 또는 이게 제조번호라고 하기도 하고요. 보통 맞춤형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식별번호라는 표현을 씁니다. 제품마다의 이제 번호가 있어야지 나중에 이 제품을 판매했을 때 다시 문제가 생겼거나 했을 때 회수했을 때 그 번호에 따라서 전체적인 제품의 제형이라든지 품질 관리 기록서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식별번호나 제조번호를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앞에 명칭을 해서 명상가식 명상가식 명상가제 또는 명상가제 또는 명상가식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사용기간이기 때문에 명상가 식사라고 저는 외웠습니다. 명상가 식사. 그래서 화장품의 명칭 그리고 상호, 가격, 식별번호 또는 제조번호 또는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한을 표시하기 때문에 명상가 식사 또는 명상가 제사, 명상가 제사, 명상하시고 제사 지내시고 추석이니까 더 그렇겠네요. 그렇게 하루 추석처럼 이제 제사 지내는 거 이제 그냥 우리가 보통 묵념하듯이 명상가 제사, 명상가 식사는 꼭 표기를 해야 되는데 내용량이 소량일 경우에 사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소량이라는 것은 몇 미리 정도를 기준으로 할까요? 화장품 시행규칙 제19조에 보시면요. 보통 우리가 소량이라고 하는 것들은 내용량이 10m 이하, 10ml 이하 또는 10g 이하의 화장품의 포장을 얘기하거나
또는 비매품으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다시 한번 시행규칙 보면서 다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10ml 이하 또는 10g 이하의 내용량이 소량인 화장품은 뭘 넣어라? 화장품의 명칭, 그리고 당연히 판매자의 상호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가격이 표시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식별 번호라고 해서 제조 번호 또는 로트 번호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 번호가 표시되어야 되고 사용기한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명상과 식사가 꼭 표기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가격이라는 부분이 아마 일반적으로 제품을 보시면서 아주 소량의 제품을 사시면서 가격 표시된 거는 거의 못 보셨을 건데요. 이럴 경우에 가격은 보통 인터넷상에서 우리가 이제 그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사이트에다가 가격을 명시하는 것도 대체로 가능합니다. 대체 수단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명상과 식사 오늘의 가장 키 포인트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기지사항을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할 건데요. 화장품의 명칭, 당연히 이 화장품은 뭐예요? 라는 부분들이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화장품의 명칭, 그리고 영업자, 제조 판매업자 또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라고 하는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 이것은 화장품, 이제 아까 얘기했던 10ml 소량의 제품 말고 전체적으로 화장품을 할 때 꼭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소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되는 모든 성분, 보통 인그리디언트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1차 포장에 포함되기도 하고 2차 포장에 포함되기도 하는데요. 모든 성분들을 쭉 나열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량으로 정하는 성분은 제외한다 라고 했죠. 그래서 인체에 무해한 아주 소량의 제품 같은 경우에 이제 그렇게 성분은 제외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음 내용물의 용량, 중량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그램이나 또는 밀리리터로 해서 표기된 제품들을 사면서 100ml네, 500ml 대용량이네 라는 부분들에 대한 구분들을 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금 영상을 들으시면서 좀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제품 하나를 딱 올려놓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뒷면에 보시면 나와 있는 또는 앞면에 보통은 뒷면에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뒷면에 있는 내용들을 쭉 보시면서 여기 명칭이 있네, 여기 주소 상호가 있네 라는 부분들을 확인하시면 훨씬 더 오래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내용물의 용량과 중량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로트 번호라고 하는 제조 번호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화장품을 제조할 때는요, 그 벌크 단위로 해서 큰 소량의 경우에는 이제 1톤의 벌크통에다가 여기서 막 믹서에 가서 제품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한 로트의 제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톤만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제조를 하게 되겠죠. 이럴 경우에 각 로트마다의 제품들이 다르게 번호가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A라는 벌크에서 생산된 제품을 이제 제조번호 로트로 잡았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다. 그럼 이 제조번호를 통해서 여기 전체의 제품들이 파악이 되겠죠. 같은 날 제조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벌크마다의 번호들이 틀려서 어떤 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제품을 추적하기 좋게끔 만들어 놓은 게 보통 제조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조번호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이제 보통 표시하는 거는 제조번호는 아니죠. 제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그때는 뭐라고 쓴다? 식별번호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제조번호 꼭 표기돼야 된다. 그리고 사용기한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아니면은 개봉 후 사용기한. 보통 화장품은 2년에서 3년 정도의 사용기간을 가지고요. 개봉 후 사용기간은 보통 1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마다 이제 표기사항은 약간 틀리지만은 사용기한이냐 아니면 개봉 후 사용기한이냐 등 꼭 사용기간은 표시를 해야 된다. 그리고 가격. 이 제품이 무슨 가격이라는 건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부르는 게 가격이 아니라 실제 이제 명시된 가격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요즘에는 이중 가격이라는 그 기법을 쓰거든요. 그래서 뭐 인터넷 사이트나 아니면은 뭐 백화점만 가셔도 요즘에 뭐 10만 원인데 50% 할인해가지고 5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죠. 그래서 원래 처음부터 10만 원이 아닌 5만 원의 제품을, 소비자가 5만 원의 제품을 이렇게 10만 원으로 해서 이중 가격을 만들기도 하지만은 일단 가격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꼭 표시되어야 한다는 거.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제대로 구입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진 가격도 이제 우리가 보통 가격 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택들을 꼭 붙이지 않더라도 가격이 꼭 명시되어 있어야 됩니다. 소비자들이 누구나 접할 수 있는 공간에. 네, 그게 이제 보통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많이 사용이 되니까요. 자, 8번째 보시면은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에는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글자 또는 기능성 화장품을 나타내는 도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도안을 꼭 기입을 해 놓으셔야 돼요. 기능성이라는 부분. 네,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예, 당연히 주의사항 있어야 되겠죠. 예, 특히 이제 그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배우실 파트에 보시면은 제품마다의 주의사항들이 조금씩 다 틀립니다. 특히 염색제, 연모제 이런 제품들 보시면요, 이게 어마무시하게 주의사항들이 많습니다. 예, 물론 다 읽어보시지는 않지만은 원래 표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보통 그 연모제나 염색제를 하시는 분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종이 같은 거에다가 이제 쭉 인쇄를 해서 그 종이를 접어서 보통 이렇게 첨부하게끔 되어 있죠. 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총일용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자 그러면은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제1항 각 호 외에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1차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2018년에 개정했는데요. 어떤 부분이냐? 예, 아까 얘기했죠. 명상제사는 꼭 1차 포장에다가 기입을 해놔라 라는 게 이제 개정된 법입니다. 첫 번째, 화장품의 명칭. 그리고 영업자의 상호, 또한 제조번호, 그리고 사용상의 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한은 꼭 기재를 해 놓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보통 튜브 타입 보시면요, 이제 소량의 튜브 타입 같은 경우에 1차 포장에 일단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꼭 기재를 해 놓으시고, 그리고 단박스라고 하는 2차 포장에다가 이제 위에서 말했던 사용상의 주의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주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꼭 표기가 돼야 되는 거고요. 1차 포장에는 당연히 그냥 이제 민자로 된,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그러니까 2018년 이전에는 민자로 된 그냥 제품명만 딱 된 그런 튜브들도 유통이 됐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법이 바뀌면서 튜브 타입의 1차 포장에는 기본적으로 명칭이 뭐 표면에 딱 나오죠. 그리고 이제 뒤에 보시면은 영업자의 상호, 그리고 제조 번호, 로또 번호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특히 이 로또 번호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차 포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한, 이것 또한 꼭 표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보통 뭐 예를 들어서 1차 포장된 1차와 2차 포장된 제품을 딱 이제 구입을 했어요. 그러면 보통 2차 포장된 단상자 여러분들 뭐 열심히 보관해서 제품과 같이 가지고 계세요? 아니죠. 보통 구입을 하고 나면은 단상자는 한번 쭉 보고 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만약에 그 제품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이라든지 그 사용기한이라든지, 그러니까 개봉 후 사용기한들,
이게 언제 산 제품인지는 모르는데 언제까지 써야 되지라는 부분들이 이제 그 종이 단박스를 버려지게 되면은 우리가 구분을 못하는 거죠. 아마 예전에 그런 경험 많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색조 화장품도 저도 보면은 마스카라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의 표시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뭐 무한정 한 3, 4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아마 많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1차 포장에 꼭 그 주의해야 될 이제 그 사용 기한,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또 명칭, 이런 부분들은 꼭 기재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더 추가가 된 게 영업자의 상호와 제조번호 부분들. 제조번호는 원래 1차에는 보통 다 표기가 있어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명상제사, 명상제사는 꼭 1차 포장에 표시되어야 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을 화장품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할 때는 제품 명칭, 상호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를 병행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병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 병행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까지 배려하면서 만드는 화장품들은 솔직히 잘 없어요. 하지만은 이제 시각장애인들도 이제 화장품에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제 병행하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병행할 수 있다라는 규정. 그리고 제1항 및 2항에 따른 표시 기준과 표시 방법 등을 뭘로 정한다? 총리령으로 정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1조 화장품의 가격 표시. 자, 제10조 1항의 7호에 따른 가격은 소비자에게 화장품을 직접 판매하는 자가 판매하려는 가격을 표시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건 뭡니까? 우리가 쇼핑몰에 들어가 보시면은 약간의 가격들은 조금씩 틀리다는 거 기억하시죠? 어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아모레퍼시픽의 뭐 이제 그 제품 같은 경우에 어떤 데는 어떤 사이트에서는 만원 뭐 이제 10만원 정도 하는데 어떤 사이트는 8만원, 어떤 사이트는 뭐 5만원까지도 이렇게 판매하는 부분이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가격을 무조건 딱 픽스해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유통 가격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나 좀 착한 가격을 찾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노력은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대신에 이제 소비자에게 판매하려는 사람은 꼭 판매하는 가격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어디서든지 전화 주세요, 가격 불러드립니다 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2항에 따른 표시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합니다. 그렇죠? 자, 제10조, 제11조에 따른 기재 표시는 다른 문자 또는 문장보다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하여야 하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한글로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하되 한자 또는 외국어를 함께 기재할 수 있습니다. 기재할 수 있습니다. 한자 또는 외국어를. 근데 이게 외국어를 전부 다 써서 외국 제품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또한 불법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 국내 유통되는 제품은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한글로 정확히 기재 표시하여야 한다라는 거, 그 부분은 당연히 기억하셔야 하겠죠. 자, 그러면은 저희 시행규칙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행규칙 제19조 보실 건데요. 화장품 표장의 기재 표시 등에 대한 내용, 우리 그 화장품법 10조에서 다뤘던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 따라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1차, 2차 포장에는 화장품의 명상가 제사, 기억나시죠? 명상가 제사, 명칭, 그리고 상호, 가격,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한,
그리고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에는 제조요놀이를 병행할 수 있다. 제조요놀이를 병행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또 추가가 되었네요. 네. 그리고 다만 제2호 포장의 경우 가격이란 견본품이나 비매품 등의 표시를 말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제2호 포장에 대해서 자, 판매 목적이 아닌 제품의 선택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 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포장이 이 제2호의 포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격이란 견본품, 비매품 등의 표시를 얘기한다라고 얘기했죠. 네. 그래서 상호도 적고 명칭도 적고 상호도 적고 제조번호, 사용기한도 적겠지만은 가격은 따로 표시 안 하더라도 이것은 견본품입니다. 또는 이거는 비매품입니다. 라는 표시를 가격으로 대체하겠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화장품의 포장의 기재 표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내용량의 10ml 이하 또는 10g 이하의 화장품의 포장에는 뭘 써라? 예, 명칭, 네, 상호, 그 다음에 뭡니까? 예,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유통기한, 명상제사 를 꼭 표시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죠? 또는 명상가 가격 제사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법 제10조 1항 제3호에 따라서 기재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성분이란 다음 각호의 성분을 말한다. 첫 번째, 제조 과정 중에 제거제어, 최종 제품에 남아있지 않는 성분. 보통 우리 제품을 생산하실 때 보면은 추출물은 보통 복합 추출물 많이 씁니다. 복합 추출물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화장품의 거의 베이스는 물이거든요. 근데 그 물을 정제수를 주로 쓰게 되는데 그 정제수가 아니라 거기다가 뭐 녹차잎을 넣기도 하고 뭐 라벤더 수를 넣기도 하고 또는 뭐 카모마일 뭐 여러 가지 이제 잎이나 아니면은 약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달여서 넣기도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제 그 모든 제품을 표기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갔던 그걸 다리기 위해서 사용했던 모든 재료들에 대해서 쓸 수는 있는데 그 재료들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성분으로 표시해야 되겠지만은 그 과정 속에서 뭐 이렇게 휘발됐다든지 예를 들어서 거기다 이제 뭐 일반적인 알코올을 넣었는데 그것들이 휘발됐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종 제품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제품 성분에 대해서는 꼭 표기할 필요는 없다라는 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안정화제 또는 보존제 등 원료 자체가 들어있는 부수 성분으로서 그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양보다 적은 양이 들어있는 성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은 혹시 여러분들 화장품에 있는 방부제보다 음식물에 있는 방부제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 아십니까? 네, 훨씬 더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밀가루 같은 거죠. 밀가루에 방부제 들어있는 거 아셨어요? 네. 그래서 밀가루를 보통 우리가 이제 유통 과정에서 이제 방부제를 꼭 해야만이 밀가루에 여러 가지 이제 벌레나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예를 들면 이 보존제라는 거죠. 방부제, 보존제 이런 것들을 밀가루에다가 방부제 이렇게 표시되어 있지는 않죠, 보통. 네. 근데 이제 그 미량이 들어 있음으로 해서 그 제품이 엄청난 이제 뭔가 효능 효과나 이런 것들이 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성분을 당연히 표기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 제품을 보존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보존제, 안정제들은 빠지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예, 소량일 경우에는. 예. 그리고 세 번째, 내용량이 10ml 초과 그리고 50ml 이하. 자, 10ml에서 50ml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초과입니다.
초과이기 때문에 당연히 11mm부터 되겠죠. 네, 10 아니면 10.5mm부터 되겠죠. 그래서 10mm에서 50mm 이하의 제품 또는 10g에서 50g 이하의 포장인 경우에는 아래 항목의 성분을 제외한 성분은 표기를 생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거꾸로 뭡니까? 이 성분들은 뭐 해라? 꼭 용량이 작더라도 표기해라 라는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기해라. 자, 그러면은 어떤 성분이 있느냐 볼까요? 자, 먼저 타르색소는 어떻게 해라? 10mm에서 50mm 이하의 제품의 같은 경우 화장품 포장에 꼭 타르색소가 포함됐다는 것을 표기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금박, 그리고 화장품과 린스에 들어있는 인산염, 가일산, 가일산에 대해서는 꼭 표기해야 되고요.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에는 그 효능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원료를 표기하여야 되겠죠. 그리고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사용 한도를 고시한 화장품의 원료, 사용 한도 고시한 화장품의 원료는 당연히 10mm에서 50mm 이하인 아주 소량의 제품일지라도 꼭 표기를 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걸 조금 더 쉽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금산, 가일산, 그리고 타르, 그리고 기능, 사용. 이게 핵심 키워드겠죠. 이거를 어떻게 결합하냐면요. 금가 산타는 금가 산타는 기능 사용이다 라고 표현하면 어떨까요? 좀 억지스럽지만 여러분들이 좀 이런 부분을 외우기 쉽게끔 한번 생각하시면은 금과 산타는 기능 배합이다 했을 때 어떻게 부릅니까? 금박과 가일산, 인산염과 타르색소는 기능성 원료, 그리고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사용 한도를 고시한 사용 원료는 사용 한도를 고시한 화장품 원료는 어떻게 해라? 꼭 포장에다가 기재를 해라라는 거 아시겠죠? 금과 산타는 기능 사용. 금과 산타는 기능 사용. 따라해 보시겠어요? 금과 산타는 기능 사용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법 제10조 제1항 9호에 따라서 화장품 포장에 기재 표시해야 되는 사용할 때 유의사항은 표 3과 같다. 이거는 어마무시하게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오프라인 수업 때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할 건데요. 이 부분도 주의사항도 꼭 읽어보셔야 된다는 거. 소설책처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등장인물들 다 틀립니다. 화장품의 종류에 따라서 유아용 화장품이냐, 아니면 크림이냐, 아니면 로션이냐, 아니면 염색제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다 틀리다는 겁니다. 그리고 법 제10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서 화장품 포장에 기재 표기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맞춤형 화장품의 경우에는 제1호, 제6호를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볼까요? 제1호와 6호를 먼저 볼게요. 자, 그러면 맞춤 화장품에서 빠지는 거.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코드. 이것은 맞춤형 화장품의 경우에는 빠져도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6호는 뭐가 되어 있습니까? 수입 화장품인 경우에는 제조국의 명칭, 그리고 제조회사명 및 그 소재지는 생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1번부터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화장품 포장에 기재되어야 되는 거,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코드. 이거는 산업통상부에서 보통 이제 바코드 부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제조를 할 때 유통창에 편의를 위해서 표기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코드라는 표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심사받거나 보고한 효능 효과. 예. 이것은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에는 심사받거나 보고한 효능 효과, 용법 용량에 대해서는 꼭 뭐해라? 예. 기재 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성분명을 제품 명칭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성분명과 함량을 꼭 표기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성분에 뭐 아데노신이다 그러면은 아데노시노 아데노시노스 뭐 하여튼 제품을 아직 장명이 잘 안 되네요. 그래서 특정 성분을 사용할 경우에는 꼭 그 제품의 그 성분명과 함량을 꼭 표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신 방향용 제품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라벤더 로션 같은 경우는 라벤더가 기본적으로 얼마 정도 함유되는가는 부분은 표시하여야 되겠지만은 방향제 같은 경우에는 제품에 꼭 그 성분을 함량을 표시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인체 세포 조직 배양액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그 함량을 꼭 넣으셔야 돼요. 보통 인체 세포 조직 배양액이 들어있는 경우 특히 어떤 게 있을까요? 제품 중에는 아마 여러분들 EGF 들어보셨을 거예요. EGF 이 성분들이 들어있는 제품이 거의 고가거든요. 그래도 저도 이제 한 3년 전에 수술을 하게 돼서 이제 그 조직에 EGF 성분이 해놓으면은 좀 재생이 잘 된다고 해서 사용을 했었는데요. 정말 10ml짜리 이런 그냥 스프레이 타입인데 거의 한 10만원 돈 하는 10만원에서 15만원 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토너 스타일이다 보니까 얼마나 이제 그 베이스를 제가 화장품을 만들다 보니까 아니까 베이스가 물인데 뭐 실을 비싸라고 생각할 정도로 많이 비쌌는데요. 특히 여기에 이제 EGF 성분이 들어있다 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EGF라고 하는 것은 에피데말 그로스 팩터라고 해서 에피데말이 뭡니까? 표피 성장 인자라고 얘기하죠. 표피 성장 인자 EGF. 이런 성분들은 표피에 있는 성분 우리 보통 세포들이 훨씬 더 이렇게 잘 자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성장 인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GF 성분이 들었을 경우에는 좀 많이 아직은 고가로 판매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함량을 꼭 표시해 주셔야 합니다. 5번째, 화장품에 천연 또는 유기농으로 표시 광고하려는 경우에는 원료의 함량. 천연 유기농. 기억나시죠? 네. 자, 천연 화장품은 어땠나요? 보통 천연 화장품은 천연 함량이 전체 제품의 95% 이상 구성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유기농 화장품은요? 유기농 화장품은 유기농 함량이 전체 제품의 10% 이상이어야 하고 또한 유기농 함량을 포함한 천연 함량이 전체 제품에서 95% 이상을 구성되어야만 유기농 화장품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따른 원료의 함량들이 표기가 돼 있어야 되겠죠. 자, 6번째, 수입 화장품인 경우에는 제조국의 명칭, 대무역법에 따른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에는 제조국의 명칭을 생략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제조국의 명칭 그리고 제조 회사명 및 그 소재지를 꼭 표기하여야 한다라는 거. 다만 맞춤형 화장품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코드 부여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수입 화장품인 경우에 그 제조국이 제조회사명 및 그 소재지는 꼭 표기하지 않아도 제품 판매에 이상이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번 제2조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에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이라는 문구를 꼭 표시하여야 합니다. 네.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라는 문구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조 2항에 따라서 사용 기준이 지정 고시된 원료 및 원료 중 보존제의 함량이라고 얘기했죠. 네. 그래서 별표 3에서 보시면은 제1호 강목에 따른 만 3세 이하의 영유아의 제품류의 경우에는 표시하여야 한다고 했죠. 그 다음 만 4세 이상에서 만 13세 이하까지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임을 특정하여 표시 광고하려는 경우에는 보존제의 함량도 표시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8조, 법 제8조 제2항에는 어떤 규정이 있는지를 한번 교재로 한번 찾아보세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은 보존제, 색소, 자외선 차단제 등과 같이 특별히 사용사항에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하여는 그 사용 기준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사용 기준이 지정 고시된 원료 외의 보존제, 색소, 자외선 차단제 등은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 내용에 있어 준하여서 사용 기준이 지정 고시된 원료 중에는 보존제의 함량을 꼭 표시하여야 한다는 규정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제1항과 제2항, 제3호에 따라서 해당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된 성분의 기재 표시를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생략된 성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공간은 한정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내용을 좀 축약해서 할 경우에는 그것 또한 이제 식별할 수 있게끔 표시하여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첫 번째 보시면은 소비자가 법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모든 성분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포장에 전화번호나 홈페이지 주소를 꼭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법 제10조 3조에 따라서 모든 성분이 적힌 책자 또는 인쇄물을 판매업소에 늘 갖추어질 것. 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판매업소라는 부분들이 이제 특히 요즘에는 통신 판매가 많기 때문에 인터넷 사이트에 표기하는 것도 포함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법 제10조 4항에 따른 화장품 포장의 표시 기준 및 표시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하고서 이 부분은 또 별표 4를 보고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혹시나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은 별표 4 찾아서 한번 꼭 읽어보세요. 자, 20조 화장품 가격의 표시. 법 제11조 1항에 따라서 해당 화장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려는 판매자는 그 제품의 포장에 판매하려는 가격을 일반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하시되 그 세부적인 표시 방법은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되어 있죠. 네. 다음 제21조 기재 표시상의 주의사항. 법 제12조에 따른 화장품 포장의 기재 포장 및 화장품의 가격 표시상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한글로 읽기 쉽도록 기재 표시하여야 하죠. 네. 다만 한자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고 수출용 제품 등의 경우에는 그 수출 대상국의 언어로 적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말 그대로 수출용 제품이기 때문에 영어로 다 표현해서 그거를 외국에 이제 특히 영어권 그 나라에 판매할 때는 그것들이 가능하지만은 이것을 또 국내로 유통을 할 경우에는 꼭 한글로 표시된 표시 기재사항들을 적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화장품 성분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표준화된 일반명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분마다 이제 그 이름들이 약간씩 틀릴 수 있는데 이것은 표준화된 일반명으로 꼭 예를 들어 아까 말했던 EGF 이런 성분들 네. 그래서 표준화된 일반명들을 꼭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 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